안녕하세요. 네, 트랜서핑학교 운영자 트랜서퍼 K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이 트랜서핑학교 입교 전 보셔야 될 오리엔테이션 영상의 6번째 시간. 바로 뭘까요?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트랜서핑을 쉽게 해석하려면 영화적인 맥락을 조금 차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의도에 따라서 나의 생각 에너지를 가능한 영역에 쏠 때, 그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의 의도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수많은 필름이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의 영역인 가능태 영역에 접속해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필름을 정확히 선택을 해서 그거를 계속 끄집어와서 상영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그 끄집어낸 필름에서 끄집어낸 내용들을 어떻게 상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촬영하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항상 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1번은 누가 등장하냐면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그쵸? 이 2번은 배우가 있어요. 3번은 촬영 기사가 있고요. 4번은 각본가가 있습니다. 맞죠? 그 4가지 영화적인 요소들에 따른 분류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우리가 요 각각의 역할을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적어볼게요. 감독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떤 필름을 선택하던, 그것이 코믹물이건 호러물이건 로맨스물이건 간에 감독이 존재하는데, 감독은 펜듈럼입니다. 우리 펜듈럼의 존재를 잊은 건 아니시겠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독은 펜듈럼입니다. 이거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트랜서핑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세상은, 현실은 우리가 트랜서핑 하는 거를 계속 방해할 거고, 방해한다기보단 눈치를 줄 거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겁니다. 그건 불합리적이고, 그거는 너무 허황된 얘기다라고 얘기할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펜듈럼은 감독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펜듈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이 감독이 펜듈럼인 상태에서 우리가 감독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필름을 상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한 얘기죠.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는 누구냐면 나죠, 나. 내가 배운 거예요. 그럼 배우는 일단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감독이 이걸 호러 영화야 라고 했으면 배우는 어찌됐건 피를 뚝뚝 흘려야 되고, 막 반창고 붙여야 되고, 이런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나는 일단은 배우입니다. 그러면 촬영기사도 있겠죠. 촬영기사가 어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각본가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3번과 4번이 누가 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독과 배우인 나와 펜듈럼의 관계인 거예요. 일단 우리는 다 펜듈럼의 지배돼서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는 이 영화가 무슨 장르이고 내가 왜 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2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거죠. 그냥 나는 열심히 연기할 뿐인 거예요. 되게 힘들고 비슬치고 굉장히 아픈 에피소드를 계속 겪는 건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든 영화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인 건데, 내가 왜 이 영화를 찍고 있지? 내가 이 영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펜듈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트랜서핑을 배우려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펜듈럼의 지배를 살짝 벗어나서 가능태 영역에 나의 외부 의도를 쏴서 내가 원래 틀고자 했던 영화의 필름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연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펜듈럼 모르게 외부 의도를 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부 의도를 쏠 때 펜듈럼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펜듈럼은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거를 발설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펜듈럼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께서 이제 트랜서핑을 배우실 텐데 트랜서핑을 배우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동료들이 좀 내가 왠지 좀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좀 다른다고 판단되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해. 너 무슨 일 있어? 혹시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지금 일을 계속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너 그럼 그만두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잖아요? 이건 바로 펜듈럼의 작용인 거죠. 들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트랜서핑 하는 거를 외부에 들킨 거고 감독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배우한테 연기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발설하지 않으면 돼요. 외부 의도를 쏜다고 하는 건 내가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외부 의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 촬영 기사에게 내가 필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필름은 배우가 바꿀 수 없어요. 배우는 필름을 촬영 기사에게 부탁해서 싹 바꿔야 됩니다. 촬영 기사는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이 필름을 상영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우리는 필름을 바꿔준다. 누구 모르게, 감독 모르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독은 뭔가 전개되는 영화가 원래는 호러 영화였는데 지금 촬영 기사가 찍는 걸 보니까 뭔가 자꾸 휴먼 드라마 장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촬영 기사를 믿고 각본가를 믿고 펜듈럼은 그냥 계속 영화를 찍을 거거든요. 누구만 입조심하면 되냐면 배우인 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그럼 촬영 기사 역할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의 카메라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강의실 공간 곳곳을 보고 있기도 하지. 이게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장면을 비출지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감독이 결정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푸드트럭을 비유를 들었으니까 푸드트럭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푸드트럭 가공하는 공장에 갔더니 공장을 하시는 분께서 나한테 갑자기 안 팔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가 공장 문의께서 문전박대 당하고 내가 다시 지하철로 돌아오는 장면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메라가 찍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그 공장이 위치한 어느 곳에 내가 차를 딱 대고 있는 장면, 차를 몰고 갈 거니까 그 장면을 카메라가 딱 찍고 내렸어요. 그 다음 공장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또 카메라가 찍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내가 다시 터덜터덜 걸어가는 걸 카메라가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각본가로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원하는 푸드트럭 제작을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장면은 이 사람이 이 푸드트럭 공장장에게 외면한 걸 계기로 푸드트럭을 직접 제조를 하게 되는 그 다음 과정 전 단계로 해석을 할 건지는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여러분께 달린 겁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감독은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감독은 뭐냐면 그냥 지시만 할 뿐이에요.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습니다. 감독은 펜듈럼은 나에게 호러 영화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호러 영화를 만약에 찍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감독은 그 공장장한테 갔을 때 내가 거절당하는 걸 호러 영화식으로 이제 계속 촬영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호러 영화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바꿨어요? 외부 의도를 제대로 가는 태형에 썼다면 필름을 이미 바꾼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바뀐 필름대로 연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촬영기사한테 필름을 바꿨으니까 각본을 살살살살살 바꿔야 돼요. 이거에서 핵심이 뭐냐면 해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만 설명한 것 같아서 되게 쉬운 예를 들어드려 볼게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근데 퇴사를 하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뭐 누군가가 아프고 혹은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정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하실 건가요? 이 영화잖아요, 그죠? 한편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무슨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 수 있겠어? 그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라고 해석하시겠죠.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감독의 의도로 하는 겁니다. 나는 필름을 바꿨어요. 이미 필름을 바꿨는데 감독이 지시한 대로 내가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나를 뭘로 지정했으니까 호러 영화로 내 인생의 영화 장르를 지정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필름을 바꿨으니까 나는 이 각본도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당장 일을 정리하지 못하는 건 뭔가 이 다음번 찬스가 나에게 그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게 오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마치 우리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배웠던 선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구형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별표의 모양을 완결시켜 놓고 거기서 역순으로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 것처럼, 그죠? 근데 지금이 내가 동그라미인데 별표로 가는 다음 단계가 타원형이라고 해서 이거를 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꾼 필름을 계속 유지하려면 촬영 기사를 꼬셔서 각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네. 뭐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또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하죠. 저의 내부 의도는 정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딱딱딱 하는 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힘들죠. 네, 이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계속 구형적으로 운의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구형적으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의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건 어차피 별 모양이 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 하루 이틀 지나보면 그 어떤 네모에 해당하는 사건이 결국은 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였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밝혀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필름을 바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능 영역에서 내가 이미 이 촬영 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해석하기로, 찍힌 장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랜서핑의 세계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트랜서핑 학교를 통해서 실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트랜서핑의 펜들룸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이제 회피할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론적인 트랜서핑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철학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건 좀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런 나쁜 일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뭐야, 트랜서핑을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결국 이것도 다 거짓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용어를 써서 좀 말씀드리면 부정 피드백인 겁니다. 네. 우리의 뇌는 직선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아요. 네. 빛이 이렇게 도달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는 것 같아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간다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의도한 일도 결코 직선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가요. 좌우로 우로 꾸불꾸불 흔들리면서. 자, 그럼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중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쭉 떨어지는 거, 이 쭉 떨어지는 하강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쭉 거꾸러졌을 때 우리는 뭐예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궤도 수정,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보고 부정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즉 궤도 수정을 위해서 내 뇌가 알아서 내 경험치를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뇌의 유도 미사일과 같은 이런 뇌의 그 자연적인 기능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의 말이 그래요. 의사들의 말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마치 유도 추적 미사일과 같아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가장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그 목표까지 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설령 지그재그로 갈지언정 직선 코스로 가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갈지언정 가장 빠른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파장이 있는 것들이 바로 부정 피드백에 해당하는 겁니다. 궤도 수정을 위해서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한 궤도 수정인 거라는 거죠. 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저희 트랜서핑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시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트랜서핑 학교에서 실습을 하기 전까지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영상을 토대로 내가 트랜서핑 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세히 좀 더 트랜서핑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딤 질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 3권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까지 읽고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혀 기초가 없고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가장 먼저는 제가 쓴 책 이미지로 인생을 조종하는 법, 그리고 트랜서핑에 대한 해설서에 해당하는 풍요의 기술이란 책을 전자책으로도 구입 가능하시니까요. 읽어보시고 저희 트랜서핑 학교에 입교를 하시면 아마 실습을 하실 때 많은 부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트랜서핑 학교 운영자 K가 트랜서핑 학교에 입교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트랜서핑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드렸고요. 여기 각 단계별로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은 저희 학교 실제로 실습 시간에 다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